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연 후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공연을 마친 이승기, 이윤정님을 모시고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가볍게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한 말씀. 오염된 물은 먹을 수 없어요. 소신 발언 한번 해보시죠. 소신 발언이요? 여기 소신. 잘리더라도. 네. 오염수는 먹을 수 없어요. 입을 다무신 형님. 저분은 무서워하세요. 자, 얼마 만에 부산입니까? 또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지난 영상이 아닌가 착각할지 모를 단골 손님인데 어제 공연 어땠습니까? 어떠셨죠? 씁쓸하지. 그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그 어떤 가능성도 보고 어떤 후회도 좀 남고 뭐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어떤 가능성을 봤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구나. 이 나이에 뭐 잘한다는 개념이 뭐 꼭 더 뭐라 그러죠? 빨리 치고 더 뭐 이런 것보다는 음악적인 좀 매무새를 좀 더 다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좀 했죠. 네.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제 뭐 방 잡아놓고는 방이 캔슬됐다는 소문이 뭐지 된 겁니까 어제? 저희가 체크인 시간을 놓쳐서 방이 날아가 버렸죠. 아니 체크인을 안 했다고 돈이 날라갑니까 어쨌든? 돈이 날아가는 걸로. 오. 아 오늘 또 연락 안 돼요? 글쎄요. 거기에는 그 뭐야 체크인을 못한 거는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그거를 좀 꼼꼼히 알아보시지 그래.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 그럼 돈 날라갔네요.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래 어제 우리 집에 자는 바람에 와 뭐 그쵸. 간신히 비 맞는 거는 면했던 거. 밤에도 중주를 하시대요 두 분이. 네. 코로 아카펠라를 막 저희 평소에도 잘 맞춥니다. 어제 그 옛날 다이소에서 사놓은 기막에 그 이 압축해서 기에 넣어가지고 목 티 나오는 그거 없었으면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저희 코로나 저도 코 골든가요? 약간 고시는 것 같아요. 예. 세 명 중에는 제일 낫죠. 네, 뭐 이어폰을 끼시나요? 한 분 들어온 줄 알았더니 승경이 들어오네. 두 명이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지금 라이브인가요? 네, 저하고 승경하고. 하하.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방송. 네. 어쨌든 뭐 근데 승기 형 말로는 뭐 지금 나름 기타고라스 팬도 있고 영상을 기다리는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뭐 승경 말씀 좀 해보시. 예, 일방적인 또 생각이- 신비주의.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이 팬이 제일 많은 연주자인데 네. 어제도 서울에서 보러 오시고. 그 기타고라스 방송 아 라이브가 본인 없으니까. 팬, 본인 팬. 아, 기타고라스 팬들. 아 아, 근데 지금 요즘에 구독자가 점점 줄고 있던데. 없네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기타고라스 왜 영상이 이렇게 안 올라가냐 하는데 사실은 연주자들은 연주를 많이 했는데 녹화도 하고 연주자들이 보통 자기 연주에 만족을 못 하고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연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올리는 걸 좀 꺼려 하셔갖고 영상이 계속. 우리도 지금 이번에 캔슬하려. 근데 두 분은 퀄리티는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상 올리는 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야 뭐. 뭐 어차피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게 좋은 마인드인데 그죠? 왜 일어난 일 어떻게 하겠어요. 조져도 자기 연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이 영상을 이 기록을 남긴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연주자들에 대해서 일침을 한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 뭐 어쩌라는 건가요? 중도파. 아 어쨌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박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번 보고 끝나면 사실은 그것도 이제 속쓰리는 문제인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뭐 이해는 된. 속쓰림.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서 반성도 되고 어느 순간에는 어이 나쁘지 않았는데 라는 이런 자기 연민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그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 뭐 이런 연주도 나쁘지 않았네 라는 예. 사실 연주자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에 대한 이 뭐라 그래 채찍질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좀 자기 동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하고 있네. 열심히 하고 있네. 못했지만 다음번에 또 잘할 수 있지. 근데 너무 뭐 좀 약간 조련사처럼 왜 오늘은 1cm를 못 올라갔어. 뭐 오늘은 왜 10cm를 성공하지 못했어. 라고 계속 푸시하다 보면 결국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는 때 아이들이 뭐 몇 살 때더라? 3살 때인가? 2살 때인가가 그 평생의 모든 거를 다 지울 만큼 그때 그 귀여운 짓 한 게 그 뭐라 그러죠?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체적으로는 별로 안 좋았을지언정 계속 나에 대한 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속 발전시키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애가 너무 가득해서 그걸 그냥 미화시키는 건 문제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뭐 그렇게 학대해가면서 싫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뭐 얘기했는데 이제 연주를 끓여하는 분들의 특징이 좀 자기 자신한테도 너무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많다 했잖아요. 물론 남의 평가도 가혹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상당히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스스로에게 후하신가요? 어떻게? 적당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과하지도 뭐 혹은 후하지도 않게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못한다고 본인 스스로를 깎아낼 필요도 없고, 뭐 잘한다고 스스로를 좀 어깨에 이렇게 힘들어가게 할 필요도 없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죠.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제 형님 말씀하신 뭐가 그래 좋은 생각이 저분은 원래 저래요? 뭐 스님이십니까 진짜? 제가 동자상인가요? 그 나이 어제 그 전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랬습니까 한 해에? 대학 음악 전공해서 우리나라에 졸업하는 사람은 10,000명 잡더라고요. 10,000명밖에 안 됩니까? 더 되겠죠. 생각보다 작. 그냥 대략 그냥 네, 만 명이라 치고. 만명이라 치고 네. 10,000명 중에서 음악 쪽에서 뭐 학자를 받으시는 분, 그다음에 교육으로 받으시는 분, 다 이렇게 자기 갈 길 가시고 아예 음악을 접으신 분도 계시고 다른 어프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연주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수가 적죠. 적다고 합니다. 네. 그게 1% 미만이라고 해요. 그만큼 연주는 어려운 거죠. 어제는 0.1%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엄청 그랬네요. 막 왔다 그건 갔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때 우리나라는 달라요. 다르게 외국은 음악을 전공하는 것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전공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음악 공부하시는 외국 그 학생들은 나라에서 학비를 다 대준다고 해도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빚을 갚기 싫었어요. 그게 현실적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음악을 공부하고 나서 음악을 하는 게 다른 직업을 거의 99.9%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공일 뿐이지 그걸 음악을 그냥 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외국에도 돈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안 되죠. 예,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돈이 안 되죠. 힘드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변호사 공부해서 음악 전문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그럼 예술가들은 왜 이래 어려운가요? 왜 어려워야만 합니까? 그럼 좀 이게 대책이 없나요? 이게? 그 정부에다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아이들하고 연결을 시키는 어떤 예술가들이 힘드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게끔 예술가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도록 해서 그 아이들과 나라의 지원이 좀 연결이 되면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고양이 이제 시그니처 자세입니다 지금. 야, 되게 그대로 있어 고쳐대로. 하나 봐. 봐봐 한 거지. 한 손을 뻗고. 슈퍼맨 자세 이렇게. 근데 이건 보니까 정부의 문제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건 뭐건 간에 정부에 시원하게 한 말씀. 정부예요? 오염수.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부재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뭐 공무원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 텐데 음악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가질 수 있는 학창 시절에 없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니까 음악에 대한 어떤 접점을 찾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 행정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안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마치 이게 그 음악가들이 어떤 과정이 없이 결과만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주만 그냥 하면 되는, 연습이나 이런 과정 없이 연주만 하면 되는. 그래서 어이없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체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구되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돈만 주면 되지 않나? 나는 돈조차도 안 주지만 돈만 주면 되지 않나? 뭐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힘든 예술가니까 돈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이 예술가로서 살 수,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예술가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단돈 10원을 벌든 20원을 벌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어려우면 그냥 돈 주고 어려우면 뭐 대관비 조금 보조해주고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법은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의 한계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예술가들이 학교에서 사실 이 본인을 파는 것들에 대한 수업을 듣질 않아요. 한국 학교에서는. 마케팅. 예.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이 학생들 대부분 졸업하면 뭐 학원을 오픈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럼 학원 설립하는 방법이라도 수업을 개설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 졸업한번 알아서 본인들이 물어보고 뭐 교육청에 전화해보고 그렇게 해서 알아내는 것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어쩔 수 없이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다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뭐 연주나 이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도 좀 필요한데 그쵸, 외국에는 뭐 이렇게 자동차 정비도 좀 배운다고. 그런 것도 있고 매니저먼트 예를 들어 예전에 어디 줄리어든가 거기서는 그런 수업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매니지먼트 회사에 갈 때 어떤 식으로 어플라이하고 그리고 어떻게 뭐 그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도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도 일단 부재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술을 해서 그냥 전무하고 그냥 막 테크닉 막 연습만 하다가 졸업하면 바보처럼 이제.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악기만 연주할 줄 아는 바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콩쿠르나 이런 거를 두드리면 콩쿠르에 우승하게 되면 자연히 자기를 홍보하기가 좀 더 쉬우니까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죠. 원래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PR하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콩쿠르에 우승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콩쿠르에 우승하는 사람만 연주하고 사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좀 뭔가 본인 스스로 PR할 수 있는 방법 하다못해 본인이 스스로의 어떤 연주를 지금 형님 주무시는데 아 그래요? 지금 재밌는 얘기 좀 해. 네. 인정합니다. 네. 어쨌든 본인 포스터를 만들 줄 아는 뭐 포토샵 수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향 같은 거. 음향도 당연히 수업하면 좋죠. 근데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열려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 형님 관심사 있는 피치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아까 피치. 복숭아? 네. 음악의 피치에 대해서 440Hz의 440과 442 연주를 했을 때 전혀 사람들은 분간을 못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좋은 생각입니다. 성의 없는 태도 감사합니다. 네. 왜 말씀을 안 하시죠? 졸립니다. 어제 혼을 다 빼서 안 그래도 이 팬이 제일 많은데 이 기타고라스에서 지금 이런 뭔가 좀 팬이 많아요? 비협조적인 모습 보면 실망하셨겠네 팬들이. 왜요? 우리 저기 전주에 계신 강태석 회장님 용기를 얻으셨다는데요. 네가 연주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그래서 아까 회장님이 기타협회 회장님이 지금 연주가 옆에. 연주가협회 회장님께서 주위에서 저는 많은 용기. 나도 연주하겠다. 네. 나도 연주를 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죠. 연주가 자신감만으로는 안 될 텐데. 쉽지 않죠. 그죠? 그럼 회장님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자신감이 왜 그쪽으로? 아니라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명감도 좀 있어야 돼. 있어요. 네. 내가 왜 연주를 해야 되는지. 사명감도 있어야 됩니까 예술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왜냐면 사명대사라고. 삼명대사의 형님 사명대사 동생인가? 이 사명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명감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죠.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조그만 빛 같은 역할? 어쨌든 사회에서는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뭐 사는데 급급했는데 그냥 잠깐의 이제 뭐라 그러지 여유 같은 거 그게 예술의 목이지 않을까? 숨 쉴 수 있는 공간. 두 분은 이 빛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빛이요? 전 빛도 없어요. 조춘 대사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기타고라스는 어떤 역할입니까? 기타고라스. 국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빛이 기타고라스는 제가 볼 땐 이 남부 지방의 그 기타 문화의 교두부 같은. 교두부가 무슨 뜻입니까? 교두부가 두부 종류. 네, 교두보. 예,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교두부. 중요한 역할이라서. 예. 사실 이런 조그만 공간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한다고 해서 정말 크게 빛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지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본인이 결정하면 저희가 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아니 저도 이제 네. 나름 이게 재밌어서 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왜 하느냐. 근데 이제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한테 좀 내 힘들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면 힘들어도 좀 해 뭐 그래 잘하고 있으니 이런 얘기보다는 말라 하노고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말라 할까
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나름 이것도 중독인 것 같아요. 뭐가 그 안에서 뭐 희노애락이 있으니까 나쁜 것만 있으면 뭐 제가 뭐 안 하겠죠. 근데 뭐 이렇게 또 연주회를 안 하면 이게 또 뵙기도 힘들다 아닙니까? 또 반가운 얼굴들인데 또 이렇게 또 제가 연주하는 한 부르는 분의 한 80%는 저하고 친한 분일 거예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기회로 만난다는 게 나름 즐거운 일이고. 맞는 사람하고만 가도 부족한 시간인데 굳이 안 하는 사람까지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책도 읽으세요? 책 읽어요? 그럼요. 와. 책 배구자입니다. 근데 그 배구자 책 중에 그 악기 연습하기 싫을 때 읽는 책이라고 아까 잠깐 소개를 외국 했는데 책입니까? 아니요. 외국 책이에요. 한글로 번역돼 있는. 네. 네.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악기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 똑같은 상황에 겪는다는 거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관두거나. 근데 심각하게 내가 왜 이거를 그러니까 악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점점 하다 보면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연습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나 막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식. 그러니까 이 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정확하면 그다음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뭐 하다못해 난 이걸 통해서 오랜 지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라든가 뭐 그 악기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연히 그것도 있는데 약간 네. 오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변에서 예. 자꾸 왜 해? 뭐 이러니까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타를 공부할 때도 아직도 기타 하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 많이 듣죠 우리. 예, 오기가 생겨. 그래. 근데 이제 뭐 그때는 그랬는데 그 후에는 뭐 오기로 했다기보다는 시간이 쌓이니까 기타는 계속 진행되는 거고. 돌아갈 수도 없고. 예.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네들이 이제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 니는 한 길만 넌, 간다. 넌 아직도 그걸 하고 있구나. 자기는 뭐 이제 이 일 저 일 다 겪고 이제 돌아와 봤는데 뭐 특별하게 지금 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또 주무십니다 이게. 돌아오신 분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돌아오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 지금 팬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오늘 나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 혼자 얘기하나? 아까 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는 열변을 토하시던데요. 원래 카메라만 돌아가고. 아까 무슨 얘기 열변을 했으면 그 얘기 해봐요. 피치? 피치 얘기. 중요한 얘기죠. 왜 하는가? 왜 피치를 맞춰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하는 원동력이 그겁니다. 내가 왜 하는 걸 계속 끊임없이 찾아요. 피치. 피치 얘기. 그게 빛인 거예요. 방금 약간 그 부활의 그분 말투 같은데. 그거야. 하면서.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이 어려움. 그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퀘스천이 생기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파고 공부하고 살펴보고 또 알아가고 뭐좀 물어보고 또 분석해보고 연구하고. 피치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440 맞춰야 됩니까? 그거는 학회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 그렇게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럼 440에서 한때 유행이 442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도 많이 해요. 근데 또 다시 440으로 돌아가더라고. 오케스트라는 거의 440. 그게 아마 원전 음악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또 형이 그때 뭐 400 몇 회에서 확 낮췄다. 415. 415. 그래 뭐 그때 얼마 전에 김영규 연주자도 그렇게 낮게 해가지고 하더라고. 저 김현규 바 연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415.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나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니와 오늘 낮게 피치를 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고.
기분 탓일까요? 그냥? 뭐 기분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느낌으로 느끼신다고 해요. 뭐 실제로 귀로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부차대한 문제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뭐 피치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연주죠. 연주가 근데 그 일환으로 피치까지 고민하는 거니까. 피치가 한국말로 뭐죠? 음가, 다? 네, 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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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할 수도 음정이라고 있겠죠. 하기도 하지만 음가는 음의 그 높이? 가치라 그러죠. 숫자적 가치.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연주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 피치를 높게 쓰는 이유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정이 사실 높아요. 좀 음정 높은 것에서 연주할 때 되게 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계속 음정을 높여서 높이다 하다 보니까 이제 높이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높이다 보면 라샵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올리면 뭐 힘들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어느 정점에 딱 이르르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낮추고자 하는 사람들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팽팽한 경계선이 생긴 거겠죠. 지금은 다시 뭐 440으로 돌아간다니까 낮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좀 더 우세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연주인 것 같아요. 연주에서 어떤 걸 그 저기 추구하느냐는 그냥 붙여지는 우리는 또 문제고. 기타를 하니까 이제 네. 텐션도 느껴집니까 이게? 많이 차이 나죠. 415 같은 경우 거의 지금 반음 반음이라는 네, 게 반음이면 상당히 많이 차이 났죠. 네. 연주하기도 좀 더 수월한 편이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음이 낮다 보니까 주는 안정감 같은 것도 있긴 있어요. 높은 건 약간 이렇게 들떠 있잖아요, 소리가. 네. 근데 그런 걸 고민한다는 건 되게 대단한 일인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단순한 걸로 막 네, 또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사람들이 구분할지 못할 일조차도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것까지도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런 거는 정말 디테일에 신경 쓰는 거잖아요. 디테일에 신경 쓰는 건 완성도도 높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피치를 생각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고무적인. 근데 너무 그걸 갖고 또 뭐 토론하고 싸우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것도 선호일 뿐이고 해석의 한 단변일 뿐인데. 어제 싸울 뻔했다 아닙니까? 네. 이모 씨 집안에 모승리 씨가 좀 네. 격분하실 뻔했죠. 근데 아니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정답이 없는 게 학회에서 정해진 거지. 내가 뭐 니네가 그것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 415도 그때 당시에 이제 발견된 피치포크가 415기 때문에 415라고 그렇죠. 아는 거지. 그래서 더 예.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시대 때 18세기 때 415 말고도 420, 417 막 다 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귀로 맞추는 거니까.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 그때는 이제 어떤 규정들이 이렇게 문학이 잡히기 전이라 어떤 룰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실제로 막 루트 연주자가 나 줄이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못 쓰니까 더 낮추는 거야. 줄 오래 쓰려고 비싸니까. 또 텐션이 또 약해야만 그냥 줄 빨리 안 끊어지니까 오래 쓰려고. 굉장히 비쌌대요 옛날 것도 연주. 지금도 비싸. 옛날에는 더 피치 맞추기 힘들었을 건데 그죠? 그렇죠. 기계적으로도 뭐 네. 겉트윙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음이 안정되지 못해요. 피치를 딱 기계를 대놓고 보면 띵 아니라 옛날 줄 한번 보셨어요? 그 진짜 양 뭐로만 창자로 만든. 네. 못해요. 근데 그게 줄 모양이 됩니까 이게? 진짜로 그게 그걸 일단 말리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형태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곱창 있잖아요. 곱창 같은 걸 말려서 약간 젤라틴 형태까지 될 때까지 말리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투명해져요. 그걸 이제 3개고 4개고 꼬아서 하나의 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진짜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납니까? 그때 당시 그게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 관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관점의 맑은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의 그 기타 줄 나일론 줄은 지금 언제부터 쓰이게 됐죠? 그 연구자료인데 같이 찾아봐야 되겠네요. 타레가 시대만 해도 없었어요. 없었죠. 세고비아도 초기에는 커트현을 썼죠. 어.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나일론 현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어거스틴사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화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그 어거스틴 창립자가 낚시하다가 기타를 뭐 가져갔나 봐요. 근데 기타 가져오는 기타 줄 끊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서 거트현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낚시줄로 임시방편으로. 그럼 그때 낚싯줄은 나일론이 있었던 네, 거예요? 나일론이 있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60년인가 70년 뭐 그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썼는데 멀쩡한 거예요. 써도 될.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최초의 플라스틱 줄을 만든. 네,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때 류트 하시는 분 보니 그 나일론 그 낚싯줄을 주문해가지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야 굵기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 회장님도 그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나일론 그 저기 뭐야 낚싯줄을 쓰신다고. 예. 그리고 루트 줄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두께가 따로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섬세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두께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같은 줄 똑같은 굵기에. 텐션을 더 높으면 와, 그러면 텐션이 없어 높아질 것 그렇죠. 같은데. 훨씬 높아지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씩 바뀌어. 그리고 진짜 쉽게 끝나져요. 뭐 다른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클래식 기타 그 줄 사면 4번 줄만 터졌다니까. 그래서 항상 케이스에 4번 줄만 네, 한 10벌 정도. 맞아요. 그 왜 그래 잘 터진 겁니까? 4번 줄이. 그거 알겠네. 그거는 4번째로 귀신이 쓰였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애매한 게 만드는 게 제일 애매한 굵기였는지 관계 있는 게. 4번줄이 아마 제일 경도면서 약했지 않았을까요? 그 굵기로 그렇게 만드는 게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옛날보다는 좋아졌고 기술도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좀 생겼나 보죠. 참 기타 인구가 많은지 그 기타 줄 종류도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뭐 옛날엔 플라스틱 한 종류 갖고 이제 뭐 여러 종류인데 이제는 소재 자체도 뭐라 그러지? 카본도 있고 뭐 티타늄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신소재들을 사용해서 기타 줄을 만드니까. 그 나일론도 옛날에는 좀 이게 소리가 극명하게 나눠진 것 같은데 그 요즘에는 좀 비슷해진 것 같더라고. 나일론이 카본 같기도 하고 카본이 나일론 같기도 하고. 그 아마도 그 카본 쪽으로 나일론이 많이 닮아가는 게 아닐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본의 소리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나일론 좀 부드러운 소리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소리들을 처음엔 좋아해서 카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나일론 줄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본이 좀 더 우세해지고 나일론도 이제 그쪽으로 자꾸 이제 소리가 닮아가는 게 아닐까. 형님 주무십니다. 빨리 질문해.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쓰시는 줄은 쓰시는 기타 줄 쓰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 하시죠? 네. 보기에는 검은 거 하실 거예요. 검은 거. 한 말씀 하시죠. 뭐 좋은 생각입니다. 어제 공연하고 좀 어제 공연은 뭐 개인적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그 완주를 했으니까 다음에 멋진 완주를 하도록. 형님 아까 그 옛 스승님한테 배워오신 그 치다가 연주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까먹었다 해도 뭔가를 쳐야 된다. 입으로 노래를 부르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기술이 이제 무르익으신 것 같은데. 경지에 다다르셨죠 지금. 분명히 표정은 티 안 나죠? 틀렸는데 뭔가 치시요. 치고 계시고 치고 있어요 뭔가를. 근데 맞는 아니 치는데 또 소리가 안 들려. 상대방이 들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싹 사라져요. 소리가 싹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자신 있는 부분에 싹 이렇게 아니 보통 뭐 끊기는데 딱아저 사람 실수했구나. 근데 형의 연주는 아닌가 내가 잘못 듣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경지에 진짜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정 씨가 틀린 것 같고 막 사실은 제가 틀린 거였어요. 제가 틀리고 네. 사라진 순간 제가 틀리는 바람에 확 티가 난 거. 그것도 이제 기술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아마추어 분들이나 뭐 자기 틀리면 당황해서 끊어지거든요. 형은 뭔가를 치고 비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뭔가 뭐 개방향을 친다든지 뭐. 어쨌든 당장 잡힌 걸 쳐요. 문제는. 아, 어떤 놈이든 비지는 않게. 그것도 기술인데요. 비면은 그 순간 이미 확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아니 그때 노하우 뭘 칩니까? 뭐로 쳐야 될까요? 아무튼 그때 느낌 따라 바로 그냥 바로. 그거는 애드립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와.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봤던 어떤 그 비슷한 신공을 갖고 있는 기타리스트. 신고. 한국 분? 아니요 독일 기타리스트. 그래요? 그분은 치다가 딱 틀리셨거든요. 이어서 가시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이렇게 가이드해서 계단도 이렇게 안내하시더라고요. 내려가시는데 치다가 틀리셨는데 마침 그때 할머니가 내려가셨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멈추면서 길을 안내하듯이.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정말 대단한 게 거의 그와 비슷한 신공. 그래서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죠. 우리 모두 틀린 걸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약간 그런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쇼맨십도 있어야겠다 한편으로. 필요하죠. 예, 우리 너무 딱딱하게 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기 전에 사실 그것도 확인하면 하긴 해요. 저도 자세를 잡아보고 거울을 맞춰보고 연습을 찍어봐. 근데 거기가 너무 심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이상하게 찌그리지 않았나, 내 눈빛이 어디가 있나 이런 것도 가끔 확인을 해요. 그 연주가 소리만 연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모든 행위가 연주에 포함되니까 하나하나 신경 쓰죠. 그래서 옛날의 대가의 연주를 보면 정말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아우라라 해야 되나?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무대에서 확 장악하는 얘기 있는데 요즘에 젊은 연주자를 보면 정말 연주는 잘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전체를 좀 이렇게 쫙 자기도 땡겨가는 그 힘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알바로 피에리 연주를 그 독일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독일에 간 적 있어요? 그럼요. 10년 공부하셨다고요 독일에서? 아니 15년? 8년. 8년? 아 공부하셨구나. 네. 근데 이제 연주를 하는데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연주 중간에.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지. 근데 기타를 딱 멈추더니 시끄럽게 한 데를 쳐다봐. 째려보더라고. 갑자기 전체적 분위기가. 그거는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 무섭게만. 근데 피에로 선생님 원래 평소에 그렇게 막 날카롭고 그런 분이 아니고 되게 친절한 분인데 나름. 근데 무대에서 진짜 세고비아도 옛날 그랬다고 하죠. 기침하고 나니까 나가버려. 중간 조용해지고 들어왔다는. 저 피아니스트 호로비츠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기침하면 그냥 바로 뚜껑 닫고 나가버렸다고. 그래서 그 연주를 보려면 정말 기침 막 다 하고 들어와야 되고. 근데 그런 카리스마도 필요하죠. 지금은 이제 너무 뭐 예술 전성시대라서 그런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예의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끔 그 유튜브에 그런 거 올라오잖아요.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데 뭐 따라라란 따라라란 막 그러면 나오면 연주자가 또 예, 그거 똑같이 치고 똑같이 그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패러디죠. 일부러 각본에 짜여진 건 아닐까요?
뭐 수도 그럴 있어. 수도 있죠. 뭐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위트 섞인 경고 같은 거죠. 예. 연주를 방해한 거에 대한 좀 위트를 좀 섞어서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한 경고 같은 건데, 그쵸. 뭐 사실 연주회장 가면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꺼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의도 없어지고, 예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쵸, 쫓겨나게 음악회가 완전히 무산될. 아 요즘에도 그런 연주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원주 완전 멈추고 그 소리 완전 잦을 때까지 연주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벨 소리도 좀 고상한 게 좀 그래도 깔리면 괜찮은데 옛날에 막 띠리리리리리 근데 제가 알기로 요즘에 그 공연장 들어가면 이게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는 걸로 아는데 안 돼. 많이 그런 것도 들었어요. 차단이 돼도 그 통하면 안 되지. 그 벨 소리는 나올 수 있어. 전화 안 오는 거야? 되니까 그게 안 안 되나? 되는 근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건물들은 또 이제 그렇게 오면 자동 차단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던데. 근데 네. 카리스마가 근데 요즘에는 공연 시간도 정말 짧아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옛날에 한 정말 2시간은 봤잖아요. 인터미션 있고 뭐 나중에 한 거의 2시간이었는데 요새는 인터미션 없이 그냥 뭐 1시간 정도 좀 너무 안 잘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뭐라 그러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회 설교하고 비슷한 게 아닐까요? 뭐 사실 교회 설교란 말, 설교라는 게 사실 원래 좀 약간 이렇게 좋은 말 듣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졸리신가요? 뭐 머리를 흔드시고 계시네. 근데 이제 그것도 1시간 듣고 있으면 점점 점점 이제 요구하죠. 줄여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요즘에 설교가 짧잖아요. 연주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연주를 열망해서 가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열망이 좀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돼서 연주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는 틀어도 다른 연주 좀 뭐든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요즘에 가요도 짧아졌대요. 가요가 뭐 간주 전주가 없다요. 그것도 그것도 이제 지겨워하니까 바로 본론부터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그 뭐죠? 그 유튜브 영상도 그것도 보기 귀찮아가지고 쇼트만 보고. 그렇죠. 제가 자주 봅니다. 저도 자주 봐요. 근데 이렇게 점점 줄여가는 게 전체적 흐름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도 곡을 점점 짧은 곡으로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 그 옛날에 노래 중에 아주 명곡 있잖아요. 노래 시작했다, 했다, 노래 끝났다. 뭐 거의 그런 게 아닐까 이제. 갑자기 추워지는데. 온도를 좀 높였어요. 아니 낮췄구나. 근데 어쨌든 옛날에 그 장난삼아 했던 그런 코미디 프로에 나왔던 그런 노래가 이제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예술 자체도 연주가 아니고 그냥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닌가. 악기를 들고 내려놓는다. 그럼 예술가들이 많아지긴 하겠네요. 그 행위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 뭐 얘기지만 예술 얘기는 뭐 그 저기 누구죠? 존 케이지 이후로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죄송해요. 지금 형은 그러기 상태입니다. 네. 빨리 방송 마치. 네, 어쨌든 어제 피로 여파가. 네. 연주를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연주에 동참하는 사람 자체가 다 예술행위에 동참하는 거다. 그게 이제 그 존 케이지의 그 맞는 말이네. 예.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연의 음악이라는 걸 이제 그때 시작한 거잖아요. 예. 우연히 발생하는 모든 소리가 다 음악이다. 그러니까 음악은 원래 의도적인 거니까 상황을 만든 본인의 의도니까 우연이지만 내가 만든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음악이다라고 하고 피아노 연주자는 뚜껑을 열고 4분 33초인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유명한 4분 33초인가 하는 그 곡이죠. 시간 어떻게 됐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시간 재요.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고 가죠. 전 기타 버전도 봤어요. 멋있다. 예. GF에서 그거 공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타로 편곡해서
그분은 다른 걸 하시더라고. 사과를 드시더라고. 시간을 재면서 사과를 먹고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좀 과하지 않나? 아니 뭐 그건 이제 그 흐름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의 상황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그랬잖아. 연주라는 것에서 연주 본래의 건 없었고 이제 행위만 남았던. 네, 핵이? 극한의 행위. 짐. 네. 이제 마무리하시죠. 자 그러면 또 고생했습니다. 서울로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7시간 남았는데. 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